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계속 여러분들께 전세계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 깜놀하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다음은 우리가 아닌가, 이런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코, 과거 동구권이죠.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누었는데 그 체코가 갑자기 2배의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명품 무기죠. K9 자주포. 자주포의 원조, 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국에서 K9 자주포가 승리하는 그 스타트를 올렸다라는 건데, 어떤 성능을 가지고 K9이 영국에서 승리의 깃발을 지금 들고 전진하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 구독해 주십시오. 동유럽 국가들이 받는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체코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 한 달여 만에 긴급 소요를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던 헬기 도입 사업 규모를 단숨에 2배로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체코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대규모 군사력 재정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당초 도입키로 했던 미국제 헬기 구매 사업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3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자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결정된 UH-1Y 기동 헬기와 AH-1Z 공격 헬기 도입 물량을 2배로 늘려 총 24대의 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르노초바 장관은 체코 정부는 국방비를 GDP 대비 2%까지 상향 편성하는 나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빨리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이번 결정에 따라 당초 6억 4,500만 달러로 UH-1Y 8대, AH-1Z 4대를 구입하기로 했던 기존 계약을 수정해 UH-1Y 베놈 헬기 16대, AH-1Z 바이퍼 공격 헬기 8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나토 가입 후에 구소련제 무기를 나토 표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프랑스제의 세자르 자주포 52문과 티투스 차륜형 장갑차 6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4년 임대 계약이 끝나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14대 후속 물량으로 F-35A 전투기 24대 구매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 각국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대규모 신무기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유럽 각국의 국방비 급증에 글로벌 방산 기업들만 웃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체코 도색을 한 UH-1Y 베놈 헬기고, 여기 이제 AH-1Z 바이퍼 공격 헬기가 있네요. 미 해병대의 표준 헬기 구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 해병대가 공격에 나서는 기동작전하러 가는 구성인데, 이걸 체코가 도입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경제력이 그렇게 뛰어난 국가도 아닌데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 가격은 우리 K9하고 비슷하면서 K9하고는 성능이 비교 안 되게 저성능인 이 세자르 자주포를 다량 구매하고, 그리고 또 차륜형 장갑차 또 다량 구매했는데, 이게 전부 다 프랑스 국영 방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가격을 주고 이런 저성능의 장갑차와 자주포를 샀다. 그럼 프랑스한테 뇌물 준 거나 마찬가지죠. 프랑스라는 국가가 나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또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잘 보이려는 뇌물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거 사지. 한국은 이제 나토나 EU에서의 어떤 그 발언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뭔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 무기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무기만 좋다고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외교적 부수적인 서비스도 동반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동구권, 과거 공산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 완전 깜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무기를 투입하는 경쟁에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요. 특히나 이 독일 같은 경우도 2배로 국방비 올리겠다 하니까, 특히 이 독일 방산기업의 주식 가격이 한 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뛰었는데,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이죠. 탱크 만들고 하는 바로 라인메탈. 그 라인메탈이 한 달 만에 주가가 80.63% 올랐어요.
그리고 BAE 시스템, 유럽의 뭐 대표적인 다국적 방산기업이죠. 여기는 21.95% 올랐고, 탈레스, 역시 유럽의 전자 뭐 레이더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35.17%. 그리고 사브, 지금 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엔로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AT4 대전차 로켓 만들고, 또 사브 전투기 만들고, 그리펜 전투기죠. 뭐 그런 방산기업인데 이 사브는 61.19% 올랐어요. 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이태리의 방산기업인데 36.66%. 그리고 노르웨이 방산기업 콩스버그 25.59%. 뭐 이렇게 유럽 방산기업들 주식이 한 달 만에 확 뛰었는데 이게 전부 다 푸틴의 나비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저는 뭐 이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세계적으로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궁 대박 터지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K9입니다.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에 도전장을 던진 우리나라의 K9A2 자주포의 승리를 위해 록히드 마틴이 한화 디펜스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K9A2를 기반으로 한 자주포가 영국에 제안됐는데 그 가공할 성능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영국에 기반을 둔 록히드 마틴 현지 법인과 손을 잡고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팀 썬더로 명명된 이 협업은 80여 년간 영국에서 방위 산업을 영위하며 영국 내 23개 도시에 수천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록히드 마틴 영국 법인과 K9A2를 영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기존의 노후 AS-90 자주포 대체를 위해 신형 자주포 116문을 현지 면허 생산하는 4세대 자주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명 기동 화력 플랫폼 MFP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K9A2 자주포를 비롯해 독일의 RCH-15, HX3, 스웨덴의 아처, 프랑스의 세자르 등 5개 모델이 경합 중인데요. 스웨덴의 아처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영국 현지에서 면허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 문당 양산 가격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제안된 K9A2 모델은 우리 군에도 2027년부터 전력화가 예정되어 있는 차세대 모델로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표적 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장전부터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완전 자동화해서 최대 발사속도 분당 10발, 지속 발사속도 분당 6발이라는 세계 최정상급의 연사 성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 K9A2의 두 번째 개량에서는 주포를 58 구경장으로 교체하고 신형 활공탄을 도입해 1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구현하는 등의 대대적인 성능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황골 탈퇴되는 K9 자주포, 부디 영국에서 승전보를 가져다주기 기원합니다. K9 정말 뭐 명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K9을 보고 우리는 방산을 해야 된다. 왜? K9 만들 때 이 K9의 우리 앞 모델이었던 미국으로 지금 팔라된 우리 K55 자주포 그거보다 훨씬 크게 만들었어요. 뭐 덩치가 K55하고 K9하고 옆에 세워놓으면 어른하고 아이 정도의 덩치 크기가 차이 납니다. 근데 해군군 함들 보면 자꾸 작게 만들려고 그래요. 공군 전투기도 자꾸 작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K9은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개발된 지 2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공간이 있으니까. 아니 워낙 넓으니까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둔 하드웨어를 만들자.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너무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해요. 군함들 보면. 왜? 뭐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이 시리즈 다 해먹으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할 때 야 이거 그대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만들면 되지 왜 또 새로 만드는 거야 해서 예산 뭔가 잘림 안 당하고 그래 이것도 해야지 이거 너무 작으니까 안 돼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군인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안 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K9 정말 잘 만들다 보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량해서 미국의 XM129죠. 팔라딘 자주포의 후속 모델인데 이게 뭐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으로 해서 야 이제 K9 시대는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화 디펜스가 발표한 K9
이 A3 버전에 가면 뭐 A3 버전까지 안 가도 A2-2 또 있어요. A2-2 버전에 가도 이 미국의 XM129보다 더 상회하는, 그렇지만 가격은 반 정도밖에 안 나겠죠. 그런 엄청난 자주포를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경쟁 모델인 뭐 독일의 뭐 RCH15, 또 HX3, 스웨덴 아처, 프랑스 세자르 이런 것들은 전부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차륜형. K9만 궤도형이죠. 궤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야전 주파력이 좋고 또 튼튼하고 강하고 힘 좋고 이런 상징이기 때문에 K9이 거기다가 또 가격 비슷하고, 그래서 K9이 또 여기다가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든든한 파트너, 현지 생산 파트너까지 얻었고, 이러다 보니까 K9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K9이 영국의 자주포 사업 승리를 통해서 진짜 이제 정상급 전쟁을 갖다가 뭐 밥 먹듯이 하는 국가의 자주포 사업을 승리를 하면 앞으로 K9을 당할 자가 누구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한화 디펜스처럼 우리 다른 방산업체들도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라 이겁니다. 카이처럼 군에서 안 주면 우리가 그거 왜 하냐? 라는 마치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자본주의 기업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이 한화 디펜스 하는 걸 보고 뭐 현대 로템이다, LIG 넥손이다 다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고, 카이 같은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을 가진 이런 기업들은 정신 차리길 바라고, K9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